적어도 입시를 하는 기간만큼은 조금 무던해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를 되돌아보면 무덤덤한 제 성격이 수험생활 중에 멘탈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험생활은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일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수시생의 경우에는 고3이 되면 모두 미친 듯이 준비하는 내신 시험과 매월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일일비하기보다는 가볍게 하나의 자극제 정도로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저를 비교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들의 장점과 저의 단점을 비교하게 되니까 저의 자존감이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열등감이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그들을 이겼을 때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할 때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활 중에는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의 선행 수준이나 공부의 진도가 너무 잘 보였어요. 내신 기간에 들려오는 누구는 문제집을 몇 권 돌리고 왔다더라, 누구는 이미 교과서를 몇 회 독했다더라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조급함을 안겨줘서 제 페이스를 잃게 했어요. 들리는 대로 남들의 진도만 급급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루틴을 깨질 수밖에 없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될 만큼 길게 보고 나아가는 장기전인 만큼 남들을 보면서 자극받는 것도 좋지만 남들의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한 번 공부할 때 느린 속도로 꼼꼼하게 집중해서 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도 양치기를 하기보다는 선지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분석하면서 소화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이런 저에게는 남들보다는 공부량이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페이스대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느꼈어요.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서울대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면접을 준비해 왔었어요. 서울대 기출 문제만 활용하다 보니까 모의 면접을 진행할 자료가 부족했고 친구들끼리만 서로 봐주다 보니까 현장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때 평소에 입시와 관련해서 정보가 빠른 친구의 추천으로 강남 하이퍼학원의 심층 면접 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층 면접 캠프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제작한 예상 문제를 활용할 수 있고 추가 질문이 있는 실전 특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이 심층 면접 캠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강남 하이퍼 심층 면접 캠프에 실전 특화 시뮬레이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 현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시문을 준비해보고 선생님과 1대1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거나 질문 자체가 이해 안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어려운 꼬리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빈출 주제에 대해 강의를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답변의 방향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를 알고 나니까 제시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질문에는 정리된 틀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내 생각이 드러나야 하는 질문에는 나를 더 드러낼 수 있게 답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제시문을 분석하니까 시간도 더 단축되고 짧은 시간 안에 답변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 단과대학마다 대기하면서 가져온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갔던 사회과학대학은 전자기기를 제외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면접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피드백들을 상기시키면서 긴장을 푸시는 것을 추천해요. 모의 면접 시 긴장할 때 나왔던 나의 습관들 그리고 태도들이나 제시문 준비 시간의 행동 강령들을 미리 잘 정리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는 머릿속으로 이런 배웠던 것들을 복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 면접에 한정하자면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진행하는 모의 면접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서류 기반 면접과 달리 제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수님들이 질문을 직접 하셔요. 따라서 친구들끼리 진행했을 때는 이어질 수 있는 꼬리 질문의 질이 높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의 모의 면접이 반복되다 보면 현장감과 긴장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수능 이후에 제시문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내 개념을 잘 알고 이를 재시험 면접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저는 1학년 때 들었던 통합사회 과목부터 수강하지 않았던 윤리 과목들까지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기본 개념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등 최대한 교과서 개념들을 활용해서 명사형으로 말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저는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인문 제시문 중 나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정반대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관하여 꼬리 질문을 받던 중에 한 교수님께서 저는 두 주장 중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을 받으니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하면서 배웠던 한쪽 입장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꼬리 질문에 말리게 된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두 입장을 절충한 답변을 해서 무사히 잘 넘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일의 운과 컨디션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면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내가 긴장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주세요. 저는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떠는 편이어서 미리 대학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교수님들의 얼굴을 미리 익혀두고 사진도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또한 당일에는 서울대로 이동하면서 아무리 대단하신 서울대 교수님들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서울대 면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창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서울대도 학생에게서 가능성을 받고 어떤 학생인지 더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뽑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여주고만 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2025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화이팅!